안녕하세요. 차또박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승한 차량은 BMW의 SUV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X3, 그 중에서도 전기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02입니다. 차량 가격은 7,860만원으로 결코 저렴하진 않지만 실제로 1박 2일 동안 시승하면서 승차감과 코너링 성능에서 많은 놀라움이 있었고 가격 대비 편의 사양에서 많은 실망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X3 302 X라인은 출고되자마자 시승을 하게 되어 새 차를 뽑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럼 BMW X3 302 X라인의 상품성에 대해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X3는 헤드라이트와 후미 등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주간 주행 등의 디자인은 이제야 BMW다운 날렵한 느낌이 들면서 중형 SUV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고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이 더욱 근육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약간 둔한 느낌의 디자인과 큰 크기가 어색했던 후미 등도 3시리즈와 비슷하게 입체감을 살리면서 블랙 베젤로 되어 있어 아주 고급스럽고 날렵하게 바뀌었습니다. 휠도 X라인이지만 302에는 다이아 커팅이 되어 있는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이번 X3의 페이스리프트는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보시는 차량은 X라인이지만 BMW에서 느낄 수 있는 남성미와 날렵함을 느낄 수 있어 X라인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죠. X3 302 X라인의 전면 디자인 구성은 어댑티브 LED 라이트, 액티브 셔터 키드니 그릴, 에어 커튼 및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렵함이 느껴지는 새로운 디자인의 주간 주행 등은 LED 라이트로 되어 있으며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합니다. LED 라이트의 밝기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멀티빔보다 더 밝은 시인성을 보여주지만 반대편 차량에 대한 세세한 조절이 부족합니다. 키드니 그릴도 그릴 가운데에 크롬이 추가되어 있고 엔진룸 열에 따라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는 액티브 셔터 기능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무광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많은 에어 인테이크들이 보이고 주행 보조 기능에 사용되는 레이더,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에어 커튼이 있습니다. 옆면은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어도 큰 차이는 없는데요. 짧은 오버행 덕분에 차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펜더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장착되는 I 배지와 함께 디자인 요소의 에어 브리더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펜더에 전기 충전 포트가 있는데 전기 충전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주행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고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후미 등의 변화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더 이상 밋밋하지 않고 입체감이 느껴지면서 세련되게 바뀌었는데 특히 후미 등은 후면의 입체감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블랙 베젤로 마감하여 비싸 보이면서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조금 나갈 것 같죠. 후미등은 주간에도 켜고 다닐 수 있는 옵션이 마련되어 있고 후미등 끝에는 아주 작은 LED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X3 및 302 배지가 있고 무광 크롬으로 마감을 하였으며 듀얼 머플러가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가짜 머플러로 변경되고 있는데 BMW만 진짜 머플러를 장착해주는 모습은 칭찬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면과 후면 그리고 휠에 있는 BMW 엠블럼에는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BMW 엠블럼이 장착됩니다. 휠은 앞 245, 45, 20인치, 뒤 275, 40, 20인치의 Y스포크 스타일 695 오르빅 그레이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X3 302 X라인으로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차의 너비 및 높이가 딱 적절하여 좁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옆 차량과 여유가 있고 기둥을 딱 붙어 주차를 해도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고도 타고 내릴 수가 있었으며 유턴은 일반적인 회전 반경으로 불편하진 않았지만 간혹 후진을 해야 하는 경우가 필요했습니다. 좁은 길을 주행할 때도 차의 너비를 예상할 수 있어 어느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편하게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X3 302 X라인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3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디자인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양은 10.25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가 12.3인치로 크기가 변경되었으며 송풍구 및 공조기 디자인의 변경, 전자식 기어 디자인의 변경, 센터 패시아 다이얼 디자인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조금 아쉬운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3 302 X라인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E 드라이브 계기판, 12.3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센터 패시아 다이얼,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앰비언트 라이트, 버네스카 가죽 시트, 하이그로스 오크다크 파인우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차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환영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E 드라이브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테마는 총 3가지로 주행 모드에 따라 변경이 되지만 스포츠 모드 및 배터리 관리 모드를 제외하면 비슷하게 느껴져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기판 왼쪽에는 속도 및 전기 모터의 최대 주행 속도, 계기판 오른쪽에는 RPM 및 전기 모터 사용량, 배터리 충전과 배터리 장량이 표시됩니다.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변경이 가능하고 주변 교통 및 주행 경고까지 표시해줍니다. 주행 중의 시인성은 전기 모터로 작동할 때는 파란색으로만 되어 있어 전기 모터 사용을 쉽게 알 수 있고 속도를 확인하는데도 숫자로 크게 표시되어 만족스러웠지만 전기 모터 사용량 및 충전을 확인하는 데는 바늘이 잘 안 보이고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정보로 나누어져 있어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2.3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디자인은 별로지만 커진 크기로 인해 시인성이 아주 좋았으며 터치 및 센터 패시아 다이얼을 사용하여 조작이 가능해 운전 중에 쉽게 차량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에서 아주 만족하였는데 다른 브랜드도 물리적인 다이얼은 남겨두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편의성과 더불어 내비게이션 검색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경로를 미리 볼 수 있어 과속 카메라 및 휴게소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 구간 단속까지 표시해줘 수입 브랜드 중에서 제일 좋은 내비게이션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은 아쉽지만 패드 시프트도 사용이 가능하고 11시와 1시에 홈이 파여 있어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불편함은 없었는데 스티어링 휠의 조절폭이 아주 넓은 점은 만족스러웠지만 차량 가격이 5시리즈보다 고가임에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점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기존 5시리즈에서 3시리즈 디자인으로 변경되어 조금 더 세련되게 느껴지고 잡는 느낌이 많이 개선되어 만족스러웠지만 기어 주변의 버튼들의 조작감은 기존보다 부족하게 느껴져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내 트림은 하이그로스 오크다크 파인우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센터 패시아 및 도어에는 파인우드 트림, 센터 콘솔에는 블랙 하이그로스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림이 모두 하이그로스로 되어 있어 먼지와 지문에 취약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도어에 있는 버튼들과 도어 스커프는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장착되어 있어 차량 가격을 생각한다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죽으로 마감된 부분들은 대시보드, 도어 윗부분, 도어 손잡이 부분까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가죽의 느낌은 실제 가죽의 느낌이 아닌 단단한 플라스틱을 만지는 느낌이지만 내구성 하나만큼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기존처럼 12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하게 1열과 2열 모두 수수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가 열려있을 경우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경고를 해주고 라이트 카펫이 바닥에 펼쳐집니다. 1열 시트는 버네스카 가죽으로 된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절되는 부분은 허벅지 받침대, 허벅지 위아래, 요추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차량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적당한 높이로 인해 전혀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고
브레이크 및 악셀 페달의 위치도 적절하여 운전 중에 느껴지는 다리의 불편함도 없었으며 스티어링 휠과 시트의 조절폭이 넓어 키가 크신 분이나 작은 분들도 운전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전 중 DCR도 광활하게 확보되어 아주 만족스럽지만 허벅지 받침대가 수동으로 조절되어 운전 중에 계속 풀리는 문제가 있고 요추 받침대를 조절해도 허리 부분에 불편한 점이 있어 장시간 주행을 할 경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스포츠 주행을 할 경우에는 몸을 고정해주지 못해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X3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컴포트 시트를 장착해도 될 것 같은데 일렬 시트의 착자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열선 시트 및 통풍 시트를 사용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쾌적한 착석이 가능하였습니다. 일렬의 수납 공간은 운전석 수납함, 도어 포켓, 글로브 박스, 컵홀더, 센터 페시아 수납함, 스마트키 수납함, 암레스트 콘솔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여유로워 만족스럽고 운전석 수납함은 비상금 숨기기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렬 충전 포트는 센터 페시아에 USB 타입-A 데이터 포트 및 12V C가잭, 암레스트 콘솔에 USB 타입-C 데이터 포트가 있습니다. 2열 시트도 버네스카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302 한정으로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습니다. 2열에 탑승할 때는 편하였지만 하차를 할 때는 2열 시트에 발이 자주 걸려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머리 공간 및 다리 공간은 무난하였으며 가운데 공간은 성인 남자가 앉기에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장시간 탑승을 할 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열의 착자감은 시트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시트 모양에 비해 몸을 고정해주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았으며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이 넓어 전체적인 착자감에서는 무난하였고 2열에는 3존 에어컨디셔너 및 햇빛 가리개가 있어 쾌적하게 착석이 가능하였습니다. 2열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시트 포켓, 컵홀더가 있습니다. 컵홀더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할 때 팔을 놔둘 곳이 애매하였으며 컵을 빼야 할 때도 불편하였습니다. 2열 충전 포트는 센터 콘솔에 USB 타입-C 충전 포트 2개가 있으며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X3 302 X라인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컴포트 액세스, 오토 홀드,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2열 열선 시트, 2열 수동 햇빛 가리개, 3존 에어 컨디셔너,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애플 카플레이, 후방 카메라,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에 가까운 차에 반도체 문제로 무선 충전기, 서라운드 뷰도 삭제되었는데 오디오까지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정말 아쉽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기존 BMW와 비슷하게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 안정적으로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며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앞차의 속도를 계산하여 부드럽게 가속을 하고 완만한 고속도로 램프는 완벽하게 지나갈 정도로 차선 유지력도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내에서 사용할 때 차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앞차를 따라가는 기능과 함께 정지된 차를 빠르게 인식하여 부드럽게 제동하는 모습까지 만족스러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큰 크기와 적절한 위치 덕분에 BMW의 플래그십 SUV X7보다도 좋은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시되는 정보는 현재 속도, 도로 한계 속도, 미디어, 통화, 내비게이션, 과속 카메라, 주행보조 기능 상태, RPM까지 표시됩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표시되며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RPM이 표시되는 건 다른 BMW와 동일하지만 RPM이 레드존에 가까워져도 변속하라는 경고는 없었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되며 공간은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가로로도 수납이 가능하고 대각선으로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차박을 할 때는 배터리 탑재로 인해 트렁크 및 시트의 높이가 달라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며 차박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머리를 머리 받침대에 맞춰서 누웠을 때
다리가 트렁크 밖으로 나가게 되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어린 자녀나 여성분들이 잠깐 쉴 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트렁크의 충전 포트는 12V 시가잭이 있으며 트렁크 양 끝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무난한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12.3인치 모니터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무선으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는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으며 고음 및 저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무난하여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X3 302의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 2리터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184마력 35.7토크 전기모터 출력 109마력 27토크 합산 출력 292마력 49.9토크입니다. 0에서 100km 공식 가속 기록은 6.1초, 복합 연비는 리터당 9.6km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도 복합 연비가 낮죠. 그 이유는 연비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는 5탄가 95로 고급유가 권장이지만 시승차에는 일반유가 주요되어 있으며 전기 충전은 완속 충전만 지원하고 충전 속도는 최대 3kW까지 가능하여 4시간까지 소요되는데 충전 속도는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00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일렉트릭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스포츠 모드, 배터리 관리 모드로 총 4가지가 있으며 스포츠 모드는 전기 모터 부스트가 작동하는 에스트라 부스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기 모터가 개입할 때는 계기판이 파란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0에서 100km 가속력, 0에서 160km 가속력,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X3 302 X라인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6.07초. (0에서 160km) 가속력은 13.98초.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은 4.0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빠른 기록은 6.07초, 제일 느린 기록은 6.1초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더라도 엔진 성능에 저하 없이 꾸준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530이 M 스포츠 패키지에서 발생했던 가속이 안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행 모드별 0에서 100km 가속력은 하이브리드 모드는 16.55초, 일렉트릭 모드는 17.01초, 배터리 관리 모드는 6.6초를 기록하였습니다. X3 302가 530이 330이보다 무게가 약 200kg이 더 무거움에도 전기모터 가속력이 0.5에서 1초 이상 빨라져 같은 출력을 가진 차량이지만 전기모터 및 배터리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때 전기모터만 사용해도 전혀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해도 뒷차에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주행이 가능해 전기모터의 가속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엔진으로만 주행해도 충분히 빠른 가속을 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해야 할 때 20i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보다 월등하게 빠른 가속력으로 답답하지 않게 추월이 가능합니다.
초반에 급가속을 할 때는 약 0.5초 정도 지연이 발생하지만 가속을 하는 도중에는 전기 모터의 개입으로 터보렉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50토크에 가까운 많은 토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제가속을 할 때 느낌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초반 가속을 할 때 발생하는 의도적인 변속 충격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한 개의 피스톤, 뒤 한 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브레이크 제동 기록은 3.0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속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브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지금 보시는 표로 보면 브레이크 제동 기록 중 제일 빠른 기록은 3.07초, 제일 느린 기록은 3.47초로 다른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브레이크 제동 기록이 편차가 많이 있는데 브레이크 피스톤 개수의 차이와 차량의 무게가 200kg이 더 무거움에 따라 연속으로 제동을 할 경우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 같으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브레이크 성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션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ZF8단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기 모터와 엔진의 전환은 확실히 개선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전환은 다른 차량과 비슷하지만 전기 모터로 주행 중에 가속을 하여 엔진으로 전환이 될 때 기존 330이 5302보다 확연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되고 전환이 되자마자 즉시 가속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는 터보렉이 없는 엔진의 반응과 BMW 특유의 미션 체결감을 느낄 수 있고 RPM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빠른 변속을 보여주며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할 때 충분히 경쟁 차량보다 빠른 수동 변속을 보여줘 역시 BMW가 세팅한 ZF 8단 미션은 불만을 가질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X3 302 X라인의 핸들링은 날카롭다고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빠른 반응으로 BMW 특유의 경쾌함을 느낄 수 있으며 속도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단력이 달라져 시내에서는 어느 누가 운전해도 편안하게 고속이나 산길에서는 안정적인 핸들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너링 성능을 말하기 전에 스포츠 디스플레이의 최대 행진값이 저번에 리뷰했던 G4 M40i의 최대 행진값 0.6보다 0.3이 더 높은 0.9G로 되어 있는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도 0.9G까지 버티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코너가 많은 산길을 주행할 때 조속에서 느껴졌던 롤이 사라지면서 중형 SUV답지 않은 경쾌한 핸들링과 미미한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뉴트럴에 가까운 코너링 특성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아주 재밌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코너들을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도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해 인상적이었으며 그 코너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진입하더라도 타이어의 접지를 잃어버리는 일은 전혀 없으며 너무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나가 감탄이 영석으로 터졌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처럼 행진값이 0.9G가 넘어도 전혀 불안함은 느껴지지 않고 차의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운전자가 할 일은 스티어링 휠을 편안하게 조작하는 것뿐이었는데 좋은 서스펜션이 탑재되는 M 스포츠 패키지의 트림들은 더 좋은 코너링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며 현재 시승 중인 X라인만 하더라도 와인딩을 할 때 어느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X3 302 X라인의 실내 소음은 전기 모터는 35dB, 엔진은 38dB를 기록하였습니다. BMW의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슷한 실내 정숙성을 보여주었으며 전기차를 타는 것 같은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20인치 휠에서 발생하는 노면 소음이 유입되며 풍절음도 약간의 유입이 있지만 충분히 정숙하였습니다. 시속 80km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57dB, 110km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61dB를 기록하였습니다.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BMW의 일반 서스펜션 세팅 능력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노면을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스티어링 휠에도 진동은 정말 필요한 만큼만 전해주고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하더라도 호두숨과 함께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잔진동과 충격을 대부분 걸러주며 아주 강한 충격은 마치 하나의 막을 거쳐서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철을 지날 때 요철을 지나고 있구나 정도로만 잔진동을 전해주고 남은 진동은 모두 차체와 시트에서 흡수해주며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다른 부분에 비해 충격이 조금 전해졌지만 승차감 때문에 불만을 가질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출발 전 배터리는 40%, 전기모터 주행 가능 거리는 10km입니다. 전기모터로 시속 11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전기모터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13.2km를 주행하자 배터리를 모두 소모하였으며 측정된 전비는 4.7km kWh, 목적지 도착 후 연비는 리터당 22.6km를 기록하였습니다. 배터리 0% 하이브리드 모드로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연비는 리터당 15.2km를 기록하여 조금 아쉬운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시내를 주행했을 때 출발 전 배터리는 약 58%, 전기모터 주행 가능 거리는 15km입니다. 감속과 가속이 잦은 시내를 주로 주행하였으며 총 15km를 전기모터로 주행 후 남은 배터리는 약 20%, 전기모터 주행 가능 거리는 3km, 측정된 전비는 4.0km kWh를 기록하였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배터리 충전을 할 때 출발 전 배터리 약 13%, 전기모터 주행 가능 거리는 3km입니다. 17km를 주행했을 때 충전되는 배터리는 23%까지 충전되었으며 전기모터 주행 가능 거리는 9km로 증가되었습니다. X330는 정차가 없는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배터리가 거의 녹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배터리 관리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 복합 연비에서 좋게 측정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시내 주행을 할 때 배터리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시속 60km까지는 전기모터로 주행이 가능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연료통이 50리터로 작아 주유를 가득하더라도 총 주행 가능 거리가 600km를 겨우 넘겼으며 고속 주행이 많다면 주유소도 자주 가야 하고 전기 충전도 자주 해야 하는 차주가 엄청 부지런해야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BMW의 X3 302 X라인을 1박 2일 시승하면서 대부분 주행에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승차감, 경쾌하면서도 좋은 핸들링 및 코너링 성능, 준수한 가속력까지 주행 성능에서만큼은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조금은 불편한 1열 시트 및 2열 시트, 가격 대비 부족한 편의사양, 작은 연료통 및 배터리 용량은 실제로 주행하면서 다소 불편함이 느껴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X330e X라인은 고속도로 주행보다는 출퇴근 거리가 약 30km 미만이거나 시내 주행이 많으면서 유모차를 트렁크에 넣어야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단, 트렁크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전비와 연비를 자랑하는 530e를 구매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주분들은 배터리 충전이 끝났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하고 전기차 차주분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전 속도가 낮다는 걸 인지하여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올바른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충전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담백하고 간결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였습니다.